갑작스러운 사고였다. 눈물로 아들을 보내야 했고 그 빈자리에 아들이 남긴 두 아이들만 남았다. 할머니는 한평생 깻잎 장사로 형제를 키웠다. 그 후 18년 어린 소녀는 일본 무대에 우뚝 섰다. 경험 보여주려고요. 이리 응원을 했는데. 부산 팔도시장에서 자란 아이는 바람같이 나. 세계 야구사에 이대호의 이름을 새겼다. 지구상에서 가장 정교한 거인. 2012년 새롭게 도전한 일본 무대에서의 땀방울, 그리고 꿈에 그리던 가족의 탄생. 그는 마침내 오사카의 별이 되었다. 일본 열도를 강타한 이대호. 누가 그를 거인으로 만들었나? 오전 7시 30분. 낮 경기가 있는 날, 이 가족의 하루 일과는 아침 6시부터 시작된다. 한참 아빠를 알아보는 어린 딸을 두고 아빠는 영 발길이 떨어지지 않는다. 안녕 이현이, 아빠 간다. 몇 번의 인사 끝에 출발. 30분 거리의 경기장까지는 구단이 마련해준 택시를 이용한다. 오늘처럼 낮 1시 경기가 있는 날은 더욱 서둘러야 한다. 난 처음에는 1시 게임이면 집에서 7시 50분에 나가니까 야 이거는 뭐 새벽반이에요. 그래서 택시 타자마자 맨날 골아 떨어지고 했는데 지금은 뭐 아침 게임도 적응이 됐고 하다 보니까 아침에 일찍 가는 것도 적응이 됐어요. 그래서 아침형 인간이 됐다 해야 되나? 이대호가 소속된 오릭스의 홈구장. 시즌 막바지. 불과 대여섯 경기만을 남겨놓은 상태다. 이대호의 한국식 야구는 일본에서도 당당히 통했다. 일본 선수들은 그를 외국인 선수가 아닌 동료로 인정했고 한국에서처럼 후배들도 잘 따른다. 바이바이. 한국말. 인사. 괜찮아요. 안녕하세요. 일본 장근석입니다. 김은택상 사랑해요. 전지요. 사랑해요. 모두 그가 가르쳐준 한국말. 왜 압박해 후배들? 아니 나 좋아. 아니 내보고 아까 지가 자기는 전지현 좋아한다고. 나 압박 안 해요. 아니, 자기가 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볼 수 있냐고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본격적인 훈련에 들어가는 순간 이대호의 눈빛이 진지하다. 특유의 호쾌한 장타 소리가 경기장에 울린다. 오릭스의 5번 타자 발데리스 선수는 아예 뒤에 바짝 붙어 타격 자세를 따라 배우고 있다. 이대호는 시즌 내내 1루수 수비도 병행했다. 무엇보다 동료들과 어울려 시즌 막바지까지 열심히 연습했다. 매장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건 등번호 25번 이대호 관련 상품들이다. 他の環境が変わったのよく売ってると思ってます。今日はこれを
記念に持って帰ります。 특정 선수의 기념품 매출은 그 선수의 인기를 실감할 수 있는 척도. 그는 이미 오릭스 최고의 인기 선수다. シーズン始まってからたくさん売れてまして、今年で言えば球団の中でも1、2を争うぐらい売れております。 일본 진출 첫 해를 정리하는 시기. 그에 대한 일본 언론의 관심도 뜨겁다. 일단은 첫 해이기 때문에 뭐 반은 만족은 하고. 쇄도하는 인터뷰 요청도 성실하게 임한다. 이났어요. 강한 표정하는. 강한 표정. 그것이 그를 응원하는 팬들에 대한 예의라고 여기기 때문이다. 캠프에서 인터뷰했던 거예요. 그의 인터뷰 기사는 시즌 내내 여러 잡지에 실렸다. すいません。白球94センチで、はい白球25キロです。125あごめんなさい 제 다이어트 해가지고 있는데. 뭐라고? 130kg 지금 적어놨잖아요 맨날. 130kg? 한국에서 130kg 적혀 있으니까 지금 살 빠져 125kg인데. 지금. 학교 25kg야. 체크 확실히 오케이? 또 한 번 다짐을 받는 이대호. 참 넉살 좋다. 유지하기 얼마 지금 내가 지금 노력하는. 경기가 시작됐다. 양 팀의 응원 열기로 교세라돔은 훌쩍 달아올랐다. 오릭스의 4번 타자 이대호가 타석에 섰다. 자신의 이름을 연호하는 팬들의 응원 소리. 이대호는 이제 오릭스를 대표하는 거포다. 호쾌한 장타, 또 하나의 타점을 만들어냈다. 현재까지 87타점, 퍼시픽 리그 1위다. 등번호 25번. 그가 일본 무대에 진출할 때 고집했던 번호다. 여기엔 할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녹아있다. 오분이. 부모님을 대신해 그를 키워준 할머니의 이름이다. 오래전부터 그는 할머니를 기억하며 뛰고 싶어 했다. 어린 대호가 불과 3살 때 3살 터울의 두 형제가 부모님과 함께 단란하게 살고 있었다. 그러나 이대호에겐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없다. 형 차호만이 어렴풋이 그날을 기억한다. 저하고 동생하고 마당에서 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분이 자전거를 타고 오셔가지고 우리 어머니하고 무슨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근데 저는 그때 뭔지 모르죠. 그랬는데 어머니가 이제 바로 뛰어나가시고 저보고는 동생하고 놀고 있으라고 하고 뛰어나가시고. 사고였다. 이날로 아버지는 가족들의 품에 돌아오지 못했다. 6살 어린 상주가 문상객을 맞았다. 두 아이들은 할머니 손에 맡겨졌다. 생계를 위해 할머니는 다시 시장으로 나섰다. 대호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뭐 깻잎, 콩잎, 그다음 고추, 된장 이런 기억밖에 없습니다. 보통 새벽에 자다 보면 화장실 가잖아요. 한 번씩 깨면 새벽 4시에 3시에 깨도 할머니 일어나셔가지고 된장에 콩잎하고 깻잎을 묻히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 그런 게 정말 마음이 아팠죠. 밤을 꼬박 새우며 된장과 깻잎을 만들어 내다 팔았지만 한창 크는 두 형제를 키우기에 삶은 늘 버거웠다. 할머니가 반찬을 내다 팔았던 시장. 아직도 형 차호를 알아보는 상인들이 많다. 안녕하세요. 여행이네.
오랜만이다. 이 몸도 많이 부럽다. 살갑게 인사를 건네는 상인들. 형제는 할머니를 따라 팔도 시장에서 자랐다. 아, 어디요? 처음에 요 앞에서 하시지. 요 앞에서 하시다가 요 아저씨. 아 맞네. 저 밑에서 하다가. 아유 40년인가 안 하면 그 할머니 모를까 봐. 맞아. 어린 두 손주를 위해서라면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던 할머니. 그 땀과 눈물이 배어있는 자리다. 할머니가 말도 못하지 금버섯도 이 나이가 자시니까 금버섯도 지금 살아시면 피고 지금 살아시면 얼마나 지금 살지도 몰라지만 옛날에는 할머니가 짠지를 팔면서 그 하나 팔아야 손자 그 닭이라도 한 마리 사가 해주는 거라 우리 야구 선수 오늘 이거 못 팔면 닭도 한 마리 못 사가는데 그러면서 상인들은 오래된 플래카드를 고이 보관하고 있다. 이 잘라지면 우리가 딱 보관하가 있거든요. 예. 4년 전 베이징 올림픽 때 만든 것이었다. 대원 보여주려고요. 이리 어물을 했는데. 야구 선수가 된 대호를 시장 상인들은 지금도 내 아들처럼 응원한다. 아무래도 할머니가 장사를 하시니까 저것들이 이제 끌어다 내주고 할머니 장사하게끔 80이 넘어졌는데 해야 되고 그래 학교 가고 그랬어요. 그리고 대호도 진짜 그때 소문에는 야구도 못할 뻔했어요. 할머니가 더 조금만 10년만 젊었으면 할머니도 장사 더 하고 대호 저 프로 되는 것도 보고 했었긴데 옛날 할머니 말씀이 아이 우리 야구쟁이 늘 말씀을 그래 하시네. 부산 수영초등학교 3학년 때 야구를 시작한 이대호. 당시 담임 선생님은 같은 반 친구였던 두 명의 야구 천재 이대호와 추신수를 기억하고 있다. 이대호 선수가 어딨나요? 아 여기 모자 쓴 친구입니다. 키가 저하고 거의 같고. 선생님이랑 똑같네요. 키가. 네, 그래서 추신수 선수는 키가 좀 작고 뭐라고 해요? 올망졸망하면서도 좀 돌콩같이 이렇게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제 대호도 야구를 하고 추신수 선수도 야구를 하는 상황이지만 둘이 보면 뭔가 좀 느낌이 추신수가 내가 조금 더 고수다 하는 느낌? 서로. 야구 선수였던 추신수는 이대호를 단번에 알아봤다. 키가 크고 힘이 좋은 대호에게 야구를 제안한 것도 그였다. 문제는 돈이었다. 장비를 고루 갖춰야 하는 야구는 가난한 살림의 벅찬 운동이었다. 고심 끝에 할머니는 손자를 뒷바라지하기로 마음먹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제일 먼저 필요한 게 신발이 필요하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신발을 하고 양말하고 그 다음에 뭐 야구 선수 입는 팬츠 같은 게 있어요. 그걸 사러 5만 원을 들고 제가 처음에 갔거든요. 근데 그 가격이 다 합치니까 거의 10만 원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살 거는 못 사고 그 다음에 좀 안 좋은 걸 좀 샀죠. 그래도 그 딱 대우를 주니까 대우가 막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거의 울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야기하는데 뭐 열심히 하겠다고. 진짜 열심히 하겠다고. 이대호와 추신수 두 선수가 맹활약하는 수영초등학교 야구부는 초강팀이 됐다. 이대호를 자신의 집에서 먹이고 재우며 아버지처럼 돌봤던 중학교 시절 감독은 지금도 할머니를 잊지 못한다. 항상 오면 당부하려는 그 애들이 없었어. 딴 얘기 할 그게도 없었으니까. 그냥 부탁한다. 우리 자식 하나, 손자 하나 부탁합니다. 감독님이었어. 거기 내 머리에 굉장히 내리 많이 서졌어 그때. 지금도 그렇고 마찬가지고. 그만큼 계속 손자가 야구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그렇죠. 할머니와 함께 3살 위의 형도 그의 든든한 지원군이었다. 누구? 큰 손주? 예. 왜 어떤 거 하느라고 욕봤어요?
작은 할매가 남하는 사람이니까네 옥상 못 올라다닌다 아닙니까? 야가 다 갖다 올리 갖다 내리고 갖다 내려다 주고 했지. 할머니를 도와 생계를 꾸리는 건 오롯이 형의 몫이었다. 그래서 형님이 진짜 사춘기가 올 시기 때였거든요. 근데 형님도 할머니에 대한 소중함이 너무 컸기 때문에 형님이 진짜 많이 참았던 것 같아요. 남자로서. 그러니까 친구들하고 놀러 가지도 못하고 항상 아침에 리어카 끌고 교복 입고 끌고 솔직히 저는 초등학교 때 부끄러웠거든요. 그게 리어카 끌고 간다는 자체가 너무 부끄러웠었어요. 어렸을 때는 유니폼 입고 가면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형 역시 어렸지만 가나는 형 차오를 일찍 철들게 했다. 이대호의 야구 뒤에는 형의 보이지 않는 눈물이 있었다. 내 하던 일이니까 뭐 별로 그런 것도 없고 대호도 그냥 야구 마치고 오면 같이 또 합니다. 또 하고 하는데 이제 많이 안 시켰죠. 안 시켰어요? 동생은 야구하니까? 피곤하니까. (1999년) 할머니마저 세상을 떠났다. 부모를 대신하던 할머니의 빈자리, 대호에게는 충격이었다. 믿고 싶지 않았어요. 할머니 돌아가시겠다는 게 믿기지도 않았고 그냥 하고 싶지 않았어요. 제 꿈이 이제 야구를 잘해가지고 저희 할머니 호강을 시켜주는 이제 꿈이었거든요. 꿈이 이제 사라져가지고 그때 좀 방황을 했죠. 이걸 해야 되나, 이거 해서 뭐하나. 눈을 감는 날까지 손주들을 위해 살았던 할머니. 반지는 할머니가 남긴 유일한 유품이었다. 사실 그 반지가 이대호를 만들었죠. 제가 다녀온 것만 해도 전당포를 한 20번 정도 갔다 왔어요. 그 반지. 뭐 대호가 어릴 때 운동을 하다가 뭐 운동화가 떨어지든가 뭐 옷이 떨어지면 집에 당장 돈이 없으니까 그 반지를 전당포에 맡기고 돈을 또 어느 정도 받아와서 또 대호 뭐 야구 하나 이런 걸 또 사고. 전당포를 오르내리면서 야구 용품을 마련해 주셨던 할머니. 그것은 이대호가 야구를 멈출 수 없는 이유가 됐다. 어린 제자의 슬픔을 경남고 감독은 아직도 잊지 못한다. 그때 참 내 기억이 나는 게 그래 저놈이 참 슬플 자기 보호자 아닙니까 할머니가. 할머니 돌아가시고 3호 지나고 합류를 했나? 그래 합류를 했지. 내가 이제 3호 마치고 나오라고. 나오지 마라고. 근데 그 친구 운동하고 싶어가 막 그 다음 날부터 나오겠다 그래. 나오지 말라고. 근데 그 다음 3호 마치고 나왔는데 내 기억으로는 뭐 똑같아요. 참 어린아이가 그런 마음을 갖기 쉬운 게 아닌데 얼마나 감수성이 예민합니까. 고등학교 2학년.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지는 야구 안 하면 안 된다 이런 게 굉장히 강했어요. 그냥 당연히 하면 돌아가셔서 학교 가서 야구를 해야 된다. 그게 좀 현실이 좀 안 좋았죠. 모든 걸 포기는 할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든 살아가야 되니까. 그래서 형님하고 좀 울었던 것 같아요. 뭐 네가 뭐 야구를 안 해도 좋지만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하늘에서 네가 뭘 하고 있으면 좋아하시겠냐 라는 말을 좀 많이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냥 한번 해보자는 생각으로 그냥 야구를 계속 했던 것 같아요. 슬픔을 딛고 야구에 매달렸던 이대호는 경남고가 고교 야구를 제패하는 데 주역이 됐다. 지난 2000년 캐나다에서 열린 세계 청소년 야구 선수권 대회. 등번호 10번을 달고 2루를 향해 질주하는 선수가 당시 경남고 3학년에 재학 중이던 이대호다. 그때도 변함없이 4번 타자였던 이대호. 준결승전에서 승부를 가르는 결승 홈런을 뽑아냈다. 그 홈런으로 경기를 승리로 이끈 이대호. 세상 사람들이 이대호를 주목하기 시작했다.
할머니의 주인공으로 인터뷰에 나선 이대호. 이길 수 있다는 어떤 느낌 같은 거 받았는지 그런 걸 좀 말씀을 해주세요. 모자 조금 위로. 오케이. 위로 들어. 너 얼굴이 안 보이니까. 시키는 그림자 대로 때문에 잘 얼굴이 따르는 안 보이니까 19살 위로 이대호의 몰리고. 그래서 풋풋한 약간 모습이다. 지웠을 때부터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이 다 있었고 분위기도 좋아가지고 이길 거 생각하고 있었어요. 자, 홈런 쳤을 때 기분이 어땠어요? 좋았죠. 먼저 홈런 쳤을 때 이제 이겼구나 생각했습니다. 목이 쉬도록 그라운드를 종횡무진했던 이대호는 또래 선수들이었던 추신수, 김태균과 함께 대한민국을 우승으로 이끌었다. 5할의 타율과 3개의 홈런, 할머니의 죽음, 고통과 좌절을 딛고 어린 대호는 야구 선수로 우뚝 섰다. 저녁 경기를 마치고 늦은 퇴근 시간. 카메라가 시간을 보세요. 10개월 된 딸 효린이와 아내 혜정 씨가 그를 맞는다. 아빠 웃어주세요. 아까 한번 웃을 때 찍으셨어요? 천하를 호령하는 거포도 어린 딸 앞에선 그저 마음 따뜻한 아빠다. 네, 아침에 출근할 때랑 퇴근해서 집에 올 때는 이렇게 1층에 항상 나와요. 그치 우리랑. 아빠 오늘 수고하셨어요. 오해. 원정 기간이 길다 보니 생각보다 딸과 함께 있는 시간이 많지 않다. 같이 있는 시간만이라도 좀 잘 놀아주는 편이에요. 남편이 돌아오면 아내의 발걸음이 바빠진다. 음식 같은 것도 저희는 이제 국물 낼 때 육수 이렇게 많이 식단은 철저히 아내의 목. 영양 관리와 체중 조절까지 세심하게 챙겨야 한다. 여기랑 여기 다 비우고 지금 이제 복분자는 항상 먹고 있고요, 결혼해서. 네, 저희 냉장고에는 고기, 과일은 절대로 안 빠져요. 지금 이제 집에 갈 날이 얼마 안 남아가지고 있는 걸로 이렇게 좀 먹으려고 좀 냉장고 많이 비워져 있는데 일단 워낙 고기를 좋아하고 또 고기를 먹어야 더 힘도 쓰니까 예, 육고기를 종류별로 해서 좀 요리도 조금 다양하게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기할 때는 공복 상태를 고집하는 탓에 가족의 저녁 식사는 10시를 넘기기 일쑤다. 홈에서 항상 집에서 밥을 먹으니까 이 불판도 제가 한국에서 가져왔어요. 고기를 구워 먹으려고. 불판도 가져왔어요. 안 뜨거워요. 일본에는 불판이요 너무 조그만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굽는데 좀 애로사항도 있고 한국이 좋은 것 같아요. 마늘도 다 한국에서 가져왔고 한국이 최고예요. 어머니가 차려준 따뜻한 밥 한 그릇. 그 사랑에 늘 목이 말랐기에 지금 이 시간은 더없이 소중하다. 경기가 없는 날 이대호는 온전히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낸다.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물론 불러본 적도 없기에 처음엔 아빠라는 호칭도 낯설기만 했다. 아들이었으면 완전 강하게 키웠을 건데요. 딸이니까요. 진짜 화도 한 번 못 내겠어요. 낼 필요도 없고 딸한테는 한없이 좋은 아빠 돼야죠. 아빠 하나 줄게. 우유, 한번 쓸까? 한번 쓸까? 아빠 한번 쓸까? 오, 지키고. 불과 10개월 만에 거인 이대호의 삶을 바꾸고 삶의 목적과 이유가 되어버린 딸 효린이. 경기장을 호령하던 거포의 손은 지금 어린 딸의 자장가 역할을 한다. 오랜만에 얻은 부부만의 시간. 우리 둘만의 시간. 둘만의 시간을 가지라고 또 딸이 또 사주네요. 그래서 오랜만에 제가 좋아하는 자갈치랑 한국 과자 오징어칩이랑 한국에선 지인이 들어올 때 이렇게 한 번씩 한국 과자 사오세요.
일본에 온 지 10개월. 부부는 여행도 한 번 가지 못하고 경기에만 집중했다. 경기가 없는 날은 철저히 집에서 쉬었다. 부부는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해 최고의 경기를 보여주는 것만이 그들이 지금 일본에서 해야 할 일이라 여겼다. 올 초 결혼 4년 만에 한 아이의 부모가 된 두 사람. 이들은 12년 전 롯데에 입단 초기에 만났다. 이대호는 한눈에 반했지만 아내의 태도는 쌀쌀했다. 뭐 생각도 없었어요. 0.1초 만에 바로 날아왔어요. 싫다고. 사귀자니까. 그래서 상처를 받았죠. 롯데 자이언트 제가 2차 1번 진짜 그때 당시에 좀 했는데 신문에도 한 번씩 나오고 해가지고 좀 인기가 좀 있었다 생각했거든요. 그나마 또 저도 비전도 좀 있었고 그래서 제가 딱 했을 때는 넘어올 줄 알았는데 안 넘어오더라고요. 좀 편하게 처음부터 이렇게 친구처럼 이렇게 다가왔으면 저도 마음을 이제 서서히 열었을 건데 너무 적극적으로 하니까 저도 조금 솔직히 부담스러웠어요. 2001년 고졸 우완 투수로 롯데에 입단한 이대호. 그러나 어깨 부상으로 첫 해 단 6경기 출장에 그치며 투수에서 타자로 전향해야 했다. 불운은 끝나지 않았다. 무리한 훈련으로 왼쪽 무릎 연골이 파열되며 수술대에 오른 것이다. 그 누구도 미래를 장담할 수 없었다. 말 그대로 야구 인생의 치명적인 위기였다. 많이 불안했었죠. 뭐 어떻게 살아갈 거냐, 또 야구를 계속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죠. 무릎 수술하고 나서부터 자신도 없었고 그때는 내가 잘 될 거라는 생각도 못했었어요. 왜냐면 타자로서 전향하고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조금 포기라기보다는 힘들 거라는 생각을 했고 야구가 힘들 거라 생각했고. 수술이 끝났지만 그에겐 같이 고민하고 함께 병상을 지켜줄 가족이 없었다. 군대 간 형을 대신해 그의 곁을 지켜준 여인.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아내 혜정 씨였다. 거동을 못하니까 이제 제가 소변통을 이렇게 받아줬어요. 이게 서로 이제 어리고 만난 지도 그렇게 얼마 안 되고 그러니까 자기도 너무 부끄럽고 저도 솔직히 좀 너무 많이 부끄러웠는데 근데 수술을 긴 시간이다 보니까 이제 그 소변줄을 꼽다가 이제 빼고 첫 소변을 봤는데 너무 많이 소변이 찬 거예요. 자기가 그것 때문에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아직도 이제 뭐 이제 이야기 그런 장난삼아 이렇게 그런 얘기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서로 더 애틋하고 그런 부분이 있지 않았나 싶고. 힘든 시간을 함께 견디면서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해 확신을 갖게 됐다. 하지만 침대에 머무르면서 이대호의 몸은 나날이 무거워졌다. 세 번째 방. 저 끝에 2층에 세 번째 방. 2층에 저 끝, 세 번째. 예, 이게 창문 하나, 둘, 세 번째 방. 한창 재활하던 시기 머물렀던 집. 좁디 좁은 단칸방에서 덩치 큰 두 형제와 친구 최준석 선수까지 함께 지냈다. 대화가 준석이 1침대 맞습니다. 1침대가 둘이 같이 잤거든요. 그래가지고 서로 막 안에서 살라고 그냥 밖에서 살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입단 동기 최준석 선수 역시 부모 없이 자랐고 부상으로 재활 중인 같은 처지. 둘은 서로 의지하며 스스로를 당금질했다. 이대호나 저나 마찬가지로 뭐 야구에 대해서 이름을 거의 알리지 못한 상태였었고 좀 무릎 부상도 좀 있었고 서로 이러다 보니까 야구를 너무 하고 싶어 했었어요. 서로 간절했었고 둘이서. 그리고 무릎이 다 낫고 이제 대호가 먼저 1군에 올라가면서 좋은 활약을 보이면서 저도 같이 친구이지만 더 노력해서 그때 당시에는 정말 야구 말고는 다른 게 없었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바닥을 치는 암울한 시기를 지나 이대호는 스스로 살과의 전쟁을 벌였다.
무엇보다 자신을 위한 선택이었다. 2005년 시즌이 끝난 후엔 체중 감량을 위해 산에 오르기도 했다. 극락암 스님들은 아직도 그때 그의 모습을 기억한다. 아, 이 방에서 좁은 방에 두 분이 이렇게 54일간을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아주 열심히 성실하게 그 훈련을 하는 모습에서 대성할 줄 알았습니다. 왕복 대여섯 시간이 좋게 걸리는 산을 매일 오르내리는 것이 목표. 물 아닙니다. 전부 쌓입니다. 자신과의 약속을 지켜낸 결과 그는 54일간 무려 16kg의 감량에 성공했다. 한 번도 안 빼먹고 그리 올라가는 모습에 그 성실함에 저도 아주 감동을 받았습니다. 거기서 대성하리라 좀 믿고 기도를 열심히 같이 해주고 몸도 마음도 가벼워진 덕분일까 이대호의 방망이에 불이 붙기 시작했다. 한국 프로야구사의 대기록을 달성한다. 공에 대한 적응력, 뱃 컨트롤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미 뱃이 출발을 했으면 출발해서 피니시 될 때까지 거의 한 궤적으로 가게 돼 있거든요. 타격은 아무리 기술이 좋은 타자라도 스윙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변화를 줄 수는 없어요, 궤적에. 하지만 이대호 선수는 실질적으로 어떤 궤적으로 나가다 예를 들면 다운 스윙으로 나가다가 스퀘어로 전향을 한다든가 스퀘어로 가다가 어퍼스윙이라고 그러죠. 갑자기 또 어퍼스윙으로 궤적이 바뀌는 이 정도의 뱃 컨트롤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거는 손목의 힘도 좋아야 되겠고 역시 유연함이고. 뱃 컨트롤 능력과 선구안을 바탕으로 어떤 공이라도 맞추는 능력이 탁월하다. 기록을 보면 투수가 던진 어떤 공에도 약점을 보이지 않았다. 폭발적인 홈런 열풍을 이어가던 지난 2010년 아홉 경기 연속 홈런으로 세계 야구사의 유례없는 신기록을 수립했다. 지구상에서 가장 정교한 거인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이 엄청나게 큰 체구에서 파워, 유연성, 센스 이 세 박자죠. 공수주 세 박자가 아니고 이대호 선수는 바로 그 세 박자를 다 갖춘 선수. 수많은 일본 취재진이 주목하는 가운데 2011년 겨울 그는 일본 진출을 선언하며 최고액을 받고 오릭스에 입단했다. 한국 최고 타자의 도전. 그것은 그에게 엄청난 부담이었다. 오릭스가 스프링 캠프를 2월 1일부터 시작을 하는데 1월 31일 날 오사카에서 저랑 같은 비행기를 타고 미야코지마라고 스프링 캠프지에 같이 갔어요. 미야코지마 공항에 내려서 그 일본 취재진들은 공항 그 출입구 그 앞에서 기다리고 있고 이대호 선수가 저한테 형님 화장실 한번 가십시다 그러더라고요. 좀 떨리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같이 소변대에서 같이 양쪽에 나서 같이 일을 보면서 이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형님 저 잘할 겁니다. 열심히 할 거예요. 믿어주세요. 일본 진출에 앞서 그는 20kg에 가까운 체중을 줄였고 엄청난 연습을 했다. 롯데에서 오랜 시간을 함께한 스승은 제자의 노력에 걱정이 앞섰다. 난 또 걱정했어요. 도루오는 선수가 아닌데 살을 너무 많이 빼가지고 힘을 못 쓰는 게 아닌가. 아니 그런 걱정도 했습니다. 왜냐면 저 정도 갖고도 저 몸매 갖고도 박멸 잘 쳤는데 너무 또 확 빼면 바란스가 깨질 수 있거든요. 일본 시즌 초반 이대호는 고전을 면치 못했다. 타선에선 그는 침묵의 타자였다. 초구는 치지 않았고 볼 카운트가 위기에 몰렸다.
16경기까지 타점 7점, 단 한 개의 홈런도 없었다. 데이터도 없고 투수를 처음 보는 투수이고 그래도 부담감 그냥 똑같은 공인데 부담감이 머릿속에 자꾸 존재하면 타석에 생각이 많아지니까 실수 있는 공을 한 번 더 놓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소극적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게다가 반발력을 최소화한 1번 공인구도 타자들에겐 불리했다. 일본 프로야구가 2011년 현재 공인구로 바꾼 후 홈런 개수가 눈에 띄게 줄었음을 알 수 있다. 외국인 타자에 대한 일본 투수들의 견제 역시 이대호의 타격에 발목을 잡았다. 옛날에 이종범 선수가 일본 갔다 왔을 때 그 원형 탈모도 생기고 그 뭔가 보이지 않는 그런 견제가 있다고요. 지금 처음에는 투수에 대해서 모르니까 파악이 될 때까지는 절대 너무 덤비지 마라. 너한테 좋은 공 안 줄 거야. 용병이다 너도. 그의 방망이가 침묵하자 일본 언론들의 혹평이 쏟아졌다. 야구 팬들은 이대호를 헛방이라고 폄훼했다. 국내 언론들조차 부정적인 평가를 내놓았고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아, 저거 오겠나? 아, 또 못 치면 또 타율 떨어지는데 아, 또 한국에서는 또 어떻게 생각했나? 이런 생각을 오만 생각을 다 했으니까 생각을 많이 하고 스트레스 받다 보니까 시즌 중간에 제가 목이 올라온 건 처음이었어요. 목이 옆으로 돌아가지도 않는 거예요. 하늘도 못 보겠고. 자기도 첫 해에 가서 정말 아무도 모르는 선수들 사이에서 이렇게 적응해야 되고 또 성적도 내야 되고 저 진짜 몸이 세 개였으면 좋겠는 거예요. 애기도 봐야 되고 일본에 가서 또 제가 있어서 신랑이 이렇게 좀 뒷바라지 해주고 있는 내내 진짜 거의 잠을 뭐 애기 본다고도 그렇겠지만 진짜 편하게 잔 날이 하루도 없는 것 같아요. 정말. 돌파구는 바로 가족이었다. 시즌 초반 딸이 태어나 한국에 있었던 아내 혜정 씨는 부랴부랴 일본으로 건너왔다. 아내와 아이는 힘든 아빠에게 큰 힘이 돼주었다. 효린이가 있으니까 야구장에 왔는데 아빠가 좀 약한 모습 보이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딱 관중석을 봤는데 와이프가 애기랑 다리 보여주는데 그게 그때부터 제가 좀 잘 됐던 것 같아요. 아내와 딸이 일본에 온 지 6일째 되던 날 이대호는 퍼시픽 리그 첫 홈런을 터뜨렸다. 비로소 안정을 찾은 이대호의 플레이에 자신감이 붙은 것이다. 그리고 그의 정확한 타격이 살아났다. 일본 팬들은 다시 돌아온 한국인 거포의 폭발적인 장타에 크게 환호했다. 이대호는 5월과 7월 두 차례의 월간 MVP에 올랐으며 올스타전 홈런 더비에서 우승하기도 했다. 이 소프트뱅크 투수 코치한테 들었던 가장 인상적인 말은 보통 외국인 타자가 타석에 서면 데뷔 첫 해에는 몸쪽으로 공을 던지면 피하거나 아니면 얼결결에 배트가 나서 범타를 물러나요. 그런데 이대호 선수는 몸쪽을 던졌더니 가만히 서 있더래요. 이게 무슨 의미냐는 거죠. 그리고 포크볼을 유행으로 던졌을 때 다른 선수들은 다 배트가 나와서 춤을 춰요. 이들 가만히 보고 있거나 정확히 맞춘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투수 코치 했던 얘기는 자기는 이대호를 홈런 타자로 보지 않는다. 이대호는 마음만 먹으면 수위 타자가 될 수 있는 교타자라고 했거든요. 정확한 선구안을 갖고 있는 거죠. 뜨거운 안타 열기에는 배트도 한몫했다. 그는 시즌 내내 국산 배트를 사용했다. 오늘 34인치도 똑같은데요. 처음에는 한 940, 950 쓰다가 이제 여름에는 좀 힘이 떨어져서 910, 900. 요즘엔 또 가을이라 또 제가 힘이 좀 붙어서 또 한 20, 30. 이게 다 똑같아 보여도 생긴 건 다 똑같잖아요. 한 5g, 10g씩 조금씩 다 무게가 틀려요. 저는 5개 들고 가면 6 다 쳐봐요. 다 쳐보고 괜찮은 것만 잡대 쓰고 3개는 또 연습 때 치고. 그래서 좀 망망이 좀 많이 쓰는 편이에요.
안정감이 더해진 이대호에게 국산 배트는 큰 힘이 되었다. 시즌 중반 홈런 행진이 이어지자 다른 선수들이 대호의 배트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제가 쓰면 이제 선수들도 물어보죠. 어디 그 방만 쓰냐고. 한국 건데 일본 진출도 해 있다. 한번 써보라고. 이렇게 저도 아니면 판매 상황이 되는 거. 대우 선수도 물론 예국하고 있지만은 이 대우 선수가 국산 배트를 사용함으로써 아주 그 국제적으로 우리 한국 브랜드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돼서 정말 개인적으로는 이대호 선수 좀 고맙게 생각하죠. 프로야구 선진국의 최고급 배트 대신 그는 한국에서 쓰던 100% 국산 배트를 들고 타석에 섰다. 그리고 폭발적인 타격감을 보여주겠다. 한국식 야구로 일본을 평정한 이대호. 그의 배트가 또 한 번 한국을 알리고 있다. 형님네 가족이 일본을 방문했다. 정말 오랜만에 만난 두 가족. 그 사이 아이들이 부쩍 자랐다. 얘 무조건 얘냐? 형님 얘부터 무겁네. 너무 무겁다. 형제뿐 아니라 동서 사이도 유난히 우애가 좋다. 봐봐 어째서? 오랜만에 함께하는 나들이. 우리 셀카 찍을 거야? 밥 한 끼 함께하려 집 근처 작은 식당에 들렀다. 3개. 그러나 대호를 알아본 팬들이 그를 가만두지 않는다. 이대호는 야구로 오사카의 스타가 됐다. 대호의 유명세에 가족들은 기꺼이 기다려준다. 늘 함께 살며 함께 밥을 먹다 떨어져 산 지 4년. 오랜만에 두 형제는 나란히 앉아 맛있게 밥을 먹었다. 목숨을 이겨야 돼 동생한테는. 둘 다 절대 안 져요. 뭘 해도 뭐 게임을 하든 뭐 축구 농구를 하든 탁구를 치든 형님이 운동신경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도 있어. 남한테 치면은 뭔가 접근 하는데 대원한테 치면 기분이 안 좋아. 그런데 한 번 제가 이길 때마다 진짜 한 10번 하면 한 번 이기는데 그날마다 안타도 못 치고 병사타 2개씩 치고 삼진 3개씩 먹고 꼭 이래요. 그러니까 이길 수가 없는 거지. 그 누구에게도 지기 싫어하는 그도 효린이 앞에선 지고 또 진다. 자기 힘주고 막. 아빠?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이름, 가족이다. 시즌 막바지. 이날 오릭스는 소프트뱅크를 상대로 홈구장에서 경기를 펼쳤다. 이대호를 열렬히 연호하는 일본 팬들. 이날 일본 팬들 사이에 낯익은 인물이 있었다. 방송인 정준하였다. 되게 정도 많고 아마 그래서 인간 이대호를 더 좋아해서 아마 지금 이렇게 같이 자주 보는 것 같아요. 야구 선수 이대호만 봤으면 아마 별로 팬이 안 됐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오늘의 특별한 응원단. 자신이 오면 동생이 늘 진다는 징크스 때문에 형은 오지 않았다. 안녕하세요, 어머. 여러 차례 다녀간 덕분에 가족끼리도 잘 아는 사이다. 대호랑 정말 똑같이 생겼죠. 안녕 여린아, 오랜만이네. 그렇게 온 가족이 응원한다. 오면 또 거의 홈런 거의 쳤었고, 네, 홈런 10개 여기 쳤으면 8개 정도 여기지 않습니까? 몸을 풀고 있는 아빠 이대호. 효린이 효과가 오늘도 통할까? 효린이를 비롯 가족들을 슬쩍 보고 나서 이대호가 타석에 선다.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뭐 많이 응원 와주시고 또 한국에서 오빠도 와서 이렇게 직접 응원해 주시니까.
여전히 상대 투수는 좋은 공을 주지 않는다. 타석에 서 있는 이대호만큼 아내 혜정 씨의 마음도 타들어갔다. 4회 말. 교세라 도움을 뒤흔든 이대호의 선취 홈런. 딸 효린이 앞에서 오늘도 아빠는 홈런을 쏘아 올렸다. (1대 0) 오릭스의 선취점. 혜정씨도 비로소 긴장에서 벗어난다. 이 간절함으로 올 시즌에 쏘아 올린 홈런이 24개. 돌이 채 안 된 딸이 늠름한 아빠를 바라보고 있다. 저번에 팀 연패할 때도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왔을 연패 끊겼어요. 네, 뭐 우연의 일치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그때도? 네, 그때 와서 또 홈런 쳐가지고 연패 끊겨서. 저 이대호 홈런 치는 거 처음 봤어요. 와, 아니 TV로는 봤지만 실제로 처음 봤어요. 와, 저 진짜 좀 전에 소리 지르다 쓰러질 뻔했네. 이대호를 연호하는 팬들의 함성과 함께 경기가 끝났다. 7대 0 오릭스의 완승이다. 오릭스의 4번 타자 한국인 거포의 이름을 확실히 알린 올 시즌도 이렇게 끝났다. 등번호 25번을 달고 뛴 첫 시즌, 이대호는 퍼시픽 리그 타점왕을 달성했고 도루를 제외한 공격 전 분야에서 좋은 성적을 거뒀다. 한국 프로야구 출신으로는 개인 타이틀을 차지한 게 처음이죠. 일본이란 나라에서 그것도 한국 선수가 첫해 개인 타이틀? 일본 선수들조차도 놀랐죠. 한마디로 표현하면 눈온맛의 까마귀처럼요. 이대호 선수였을 거예요. 이대호는 팀 전체 득점의 20% 이상을 책임지며 퍼시픽 리그 최하위 팀에서 타점왕에 오르는 이변을 연출했다. 오릭스는 퍼시픽 리그 최하위 팀이에요. 1, 2, 3번 타자들도 출루를 잘하지 못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대호 선수가 타점왕에 올랐는데 사실 홈런이나 타율은 자력으로 따낼 수 있는 타이틀이거든요. 하지만 타점은 루상의 주자가 없으면 절대 성과를 낼 수가 없어요. 꼴찌 팀을 무조건 잡자. 이게 장기 레이스에서 당연히 할 수 있는 생각이에요. 당연히 오릭스는 모든 팀들이 잡으러 들어오는 팀이에요. 그럴 때 상대 에이스급들이 나오는 그런 경기를 거의 해야 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잡으러 들어오는 팀에서 에이스를 내보내겠죠. 땜질용 선발 내보내자. 하지만 그는 강팀에 더 강했다. 퍼시픽 리그 1위 팀인 이온엠을 상대했을 때 타율이 3할대를 넘었고 지난 5월 센트럴 리그와의 교류전 때도 주니치를 상대로 3할대 이상. 요미우리와의 경기에선 4할대의 강한 모습을 보여줬다. 저는 이대호 선수의 다른 능력보다도 144경기에 전 경기 4번으로 선발 출장을 했어요. 퍼시픽 리그에서 올 시즌 2012년에 전 경기 출장한 선수는 이대호 선수랑 다른 한 명, 딱 2명밖에 없습니다. 그 전 경기 출장을 할 수 있다는 건 실력은 기본이고 프로 선수로서 철저한 자기 관리가 밑바탕이 되지 않으면 전혀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이대호가 전 경기를 뛸 수 있었던 건 오카다 감독의 신뢰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지난 4월 이대호의 수비 중 큰 충돌이 날 뻔했을 때 현장으로 앞서 달려간 것도 오카다 감독이었다. 그러나 오카다 감독은 팀 연패의 책임을 물어 시즌 중에 경질되었다. 저는 너무 감사드리죠. 그 감독님이 아니었으면 이렇게 저는 게임 뛸 수 없었고 저를 많이 믿어주셨기 때문에 믿음에 보답을 하고 싶었어요. 시즌 내내. 감독님 딱 오늘 보는 순간 눈물 나서 물고기에서 말을 못하겠다. 그래서 제가 일본말로 딱 한마디 했어요. 고메나사이. 죄송합니다. 딱 한마디 하고 말을 못하겠다. 그래서 감독님이
너무 수고했다고. 네가 이렇게 막 열심히 해줘서 그나마 이렇게 버틸 수 있었다고 막 이렇게 좋은 이야기 해주시는데 감독님 눈물이 걸성걸성 하시더라고요. 유독 이대호 선수만이 이렇게 팀이 부진한 것은 감독님만의 책임이 아니라 우리들에도 책임이 있다. 이 오카다 감독님을 위해서라도 꼭 이제 홈런을 내년에 더 많이 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일본 기자들이 깜짝 놀랐죠. 아무도 그런 말을 하지 않았고 이전에도 이후에도 게다가 이대호는 외국인 선수잖아요. 그런데 그 선수가 팀을 위하는 마음을 표시하니까 일본 기자들이 다 놀랬고 오리스 관계자들도 이대호를 다시 봤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하고 그거 고기하고 고기는 고기지. 이건 고기 재놓은 거. 새우는 다시 유난히 주방이 분주하다. 부부가 함께 갖가지 음식을 준비하는 중. 친하게 지내온 이웃들과 작은 파티를 열기로 했기 때문이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시즌을 마치고 이대호 부부가 한국으로 떠나기 전 주변 이웃 사람들이 응원의 의미로 마련해준 자리다. 이수정이 올라갔다 왔어요? 네. 유난히 외로웠던 일본 생활. 이웃의 존재는 큰 힘이었다. 음식을 준비하는 그의 모습은 경기장을 호령하는 거포의 모습이 아니라 소탈하고 편안한 이웃이다. 아, 그냥 먹어도 맛있다. 진짜 맛있어요? 아, 먹을래? 이웃들은 그의 이런 인간적인 모습을 좋아했다. 무사히 시즌을 마친 기쁨. 오늘 파티는 그에 대한 자축의 의미다. 주로 일본은 마트 가서 장 보다가 모르는 거 있으면 언니들한테 전해 언니 이거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고. 지난 1년간 부부에게 큰 힘이 되어준 이웃들이다. 효린 아빠가 같은 이웃으로서 효린 아빠가 여기 와서 활약하는 그 모습을 보면은 그 우리한테 주는 그 기쁨은 그 한국에 계시는 분들이 가지시는 그 기쁨이 한 2배, 3배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린 늘 응원할 겁니다. 이렇게 낯설었던 일본 생활이 마무리됐다. 지난 10일 김해공항에는 수많은 팬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10개월 만에 귀국이었다. 언론들도 국민 타자의 귀환에 큰 관심을 보였다. 일본 말도 좀 많이 배워서 야구에 많이 집중했습니다. 이날을 얼마나 기다려왔던가. 아, 공기가 좋네. 역시 부산이 좋아. 공기가 좀 사하이. 잘했습니다. 미야코지마에 다시 오줌 싸던 거 기억나? 네. 야구 선수 아이가 야구 선수. 안녕하세요. 건강하십니까? 아, 예, 건강합니다. 부산이 사투리가 딱 귀에 들어와야 좋죠. 아, 참 좋은 것 같아. 공기도 좋고. 부산이 살기가 제일 좋아요. 따뜻한 할머니의 숨결이 있는 곳. 고향 부산에 왔다. 오래 비워두었던 부산집에 가족들이 모였다. 어린 효린이도 태어난 지 100일 만에 떠난 집으로 돌아왔다. 식탁 앞에 마주 앉은 두 가족. 하루가 다르게 자라는 효린이 덕에 식사 풍경이 달라졌다. 아빠. 밥을 먹으면서도 딸에게 눈을 뗄 수 없는 아빠. 고기 먹을 때는 언제나. 그런 남편을 챙기는 건 아내의 목. 어린아이를 둔 연희집 풍경처럼 이 부부의 삶도 효린이가 중심이다. 요즘 아빠는 딸 키우는 재미에 푹 빠졌다.
그렇게 가족이란 이름으로 더 큰 사랑을 만들어간다. 형제가 함께 나선 길. 할머니의 위패를 모신 곳이다. 힘들고 외로울 때 형제는 할머니를 찾았다. 할머니를 만나면 언제나 다시 살아갈 힘을 얻었다. 대호 나이 18배 돌아가신 할머니. 눈을 감으면서도 할머니는 손자들을 걱정하셨다. 그러면서 형 차호에게 어린 동생의 뒷바라지를 당부하셨다. 형은 항상 소나무처럼 대호 곁에 있었고 동생은 지금까지 형을 의지하며 살아왔다. 그렇게 형제는 할머니의 뜻대로 같은 꿈을 꾸고 함께 그 꿈을 이루어왔다. 우리 할머니 소원이 하나 있었는데 손주 며느리가 해주는 밥 해 먹는 게 소원. 좀 늦게 결혼하셨으니까 그게 좀 됐어. 뭐 제사상이라도 제사상이라서 효도하면 되는 게. 행복한 가정. 엄마, 아빠, 오빠, 동생 뭐 이런 거. 엄마, 아빠, 딸, 엄마, 아빠, 아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가족 4명이서 손잡고 외식을 간다든지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그게 제 꿈이라니까요. 사람들이 저게 어떻게 꿈이야 하면 저는 제가 애기들 손잡고 제가 애기 안고 그 외식 가는 게 제 꿈이에요. 외식하는 게 꿈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 이쁜 집에서 같이 애들하고 뛰어노는 게 제 꿈이고. 그래서 소박한 꿈인 것 같아요. 지독한 가난 속에서도 꿈을 꾸었다. 그리고 한국과 일본 야구계에서 우뚝 섰다. 오사카의 거인 이대호. 가족의 이름으로 이대호는 더 높은 꿈을 향해 달리고 있다.